지속 가능성 뭐 이렇게 딱 쳐보면 논문이 두 개가 뜰 거예요. 특강 논문. 그 중에 정미리 학생이 쓴 거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호성신 학생이 쓴 게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나오는 같이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그리고 정미리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왜 미안해? 논문의 제목이 기업의 증거 기반 설명 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방안이고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주시로 큰 카테고리를 기업 기록 관리 쪽인데 약간 이 기업 관리를 기업의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디스커버리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른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설명 책임 증거 기반의 설명 책임 이런 관점에서 갈 수도 있겠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기반의 설명 책임의 또 하나의 이제 그 논리 기반은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이 아이디어는 제가 2006년도인가? 2008년도에 이제 IC 총회가 ኳ라동부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석사생들, 국회 기록보존소에 있는 김장한 선생, 그리고 학교가 어딨지? 대구에 무슨 한 기관에 다니는 김학유 선생, 또 이제 전국 공개센터에 있다가 또 다른 살림을 차리신 전진환 선생 등등등, 이거 다 또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박사 졸업하신 이은영 선생, 정은진 선생님 같이 갔나?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가 우르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새 방에서 이제 놀 사람은 놀고 열심히 나가서 학술대에 가는 사람 학술대에 가고 하면서 이제 3박을 있었나? 3박까지 있었나? 이렇게 3박 4일 정도 있었나? 굉장히 재밌게 보낸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내가 들어가서 들었던 것 중에 한 세션이 기업 기록 관리 쪽 세션이었는데 호주의 맥케미실이야. 그리고 좀 기록 관리 좀 유명한 대학인데 모나시 대학의 맥케미실가 교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 모나시 대학의 맥케미실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다행히. 그 교수한테 사사받고 있는 박사과정생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요 아이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은 카피한 거지. Evidence Based Accountability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사람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던 내용에 도치의 대기업들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Sustainability Report라는 걸 쓰는데 그게 증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 주장만 있는 거야. 이거 기록학적으로죠.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이런 류였어요. 저는 맞다. 게다가 에비던스 베이스트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카운티빌리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록관리하는 어카운티빌리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증거는 없이 그냥 막 주장하면 되겠어요? 기록으로서 신뢰성 있는 기록으로서 증빙을 해야 옳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에서 오는 거예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라. 해서 그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담는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주장에 불과하면 안 되겠다. 에비던스 기반이어야 하겠다. 그래서 기록과 연관시켜서 기록으로 증거 정보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정미리 학생이 먼저 논문 하나 썼고 여기서 충분히 좀 밝히지 못한 거를 허성신 학생이 다음 학기에 또 논문 받아서 쓴 거예요. 저는 이런 체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논문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몇 스텝이 있어요. 그 주제를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꼭 그래요. 논문 프로포즈 할 때 보면은 나는 온톨로지 써야지. 온톨로지 논문이 있대. 못하겠네. 너무 어처구니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야. 온톨로지? 그러면 너무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글씨인데 온톨로지자가 들어간 논문 하나 있다고 누가 이미 써버렸네. 이러면서 자기는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럼 택 좀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얼마나 소수제가 많은데 그걸 안 보고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지속가능성 보고서 예를 들면 증거기반의 설명 책임성 너무 두 개 나왔다. 아, 봤을 거 봤어. 이거 아니라는 얘기고 이 디스커버리도 사실은 큰 줄기에 다룰 건 다 다뤘지만 더 들어가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누가 쓴 논문 있으면 다행이다. 선행 연구가 있었구나. 그래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하세요.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기업 기록 관리보다도 소셜 리스판시빌리티를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일리를 읽으라고 한 것도 그런 소셜 리스판시빌리티의 한 측면을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를 좀 약간 극악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분신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상황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 배경에 보면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뭐 유럽 쪽에서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었고 이게 ISO 26000 시리즈로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2006년, 7년 이 사이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부터 계속 논의가 돼 있었고 내가 이거와 관련된 세미나를 갔던 게 2006년 말인가 7년도에 참여연대에서 그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했었어요. 그 CSR 관련돼서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 내용을 소개도 하고 곧 ISO 표준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 갔는데 기업체에 어쨌든 대기업들은 CSR 대응할 직무를 가진 직원들이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서 거의 막 얘기 들어 많이 왔던 걸 기억을 해요. 그 세미나 참석하고 다음인가에 이제 ISO 다음에 ISO 표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시간적 갭은 좀 있고요. 나는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뭔가 소셜 리스판서빌리티를 다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노력을 하겠구나. 이걸 하려면 나는 이제 이게 기록관리와 또 연관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08년도에 이제 IC에 가서 더 확신을 하게 됐는데 뭔가 우리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업 기록관리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는 좀 뭔가 접근을 해서 기업 기록관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디스커버리는 자기네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관리를 통해서 갈지 다른 방식으로 갈지는 몰라도 해야 돼. 근데 소셜 리스판시빌리티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ISO 26000? 저기 무슨 뭐 법이에요? 저거 안 지킨다고 뭐 감옥에 가둘 거야? 아니거든. 저기에 뭐 추상적으로 기업 활동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제시를 했지만 그게 국내 법 각각의 나라에서 저런 정신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법적 규제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논문 쓸 때 정미리 씨도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뭘 써요 라고 하는데 내가 이미 많이 들어보겠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 CSR이나 SR이 나오게 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지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그냥 돈만 버는 데가 아니라는 거지. 제대로 된 활동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제공해야지 아동 착취를 한다고 여성 노동을 착취한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 우리 쓰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입지 않겠다 하는 정도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활동해 라고 하는 어떤 소셜 리스판시빌리티 ISO 표준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도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 성숙된 의식으로 우리의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잘못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사회적 평판 떨어뜨리고 그럼 그것이 불리하구나 문제가 되겠구나 싶으면 좀 반성할 수 있게 물론 좀 한계는 있어요. 지금도 최순실 게이트 때 은혜 뭐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뭐 몇십억씩 기부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찾아가가지고 4억에다가
멋있는 퍼포먼스 그 시위 방식을 하더라고요. 이 기업은 그 재단에다가 기부한 기업이야. LG 같은 경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럼 나 삼성 나 안 사. LG 거 살 거야. 텔레비전 LG 텔레비전 살 거야. 뭐 이런 운동도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손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원칙들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 얘기를 하다가 기업만이 아니다.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이나 심지어는 개인까지도 그리고 사회 NGO 같은 단체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의자를 뺐어요. 코퍼레이션 빼고 그냥 소셜 리스폰서블리티 정의가 됐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하다, 서스테너블하다라고 하는 표현 안 쓰죠. 이 지구가 계속 돼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한테도 잘 올려줘야지. 그런 지구적인 그 환경 보전을 포함한 뭔가의 그 다음 세대까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서 뭔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너네가 지속 가능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 기업 활동을 어떻게 잘 했니?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그게 경영이라는 게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 인권, 노동, 여성 이런 부분에서 잘 골고루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그런 분야별로 노력을 했고 그런 어떤 지수가 있다면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리도록 노력했는지.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우리는 뭐 몇 프로 감축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복지를 향상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포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하는 걸로 매년 그 기업의 홈페이지 가면 서스테너빌리티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막 두툼하게 나와요. PDF로 다 올라가 있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안에 거짓말을 모를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팩트에 근거한 건가? 팩트에 근거하도록 해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게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담기는 게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문별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보고서에 제시된 통계 정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신뢰성 있게 작성이 돼야 하는데 도대체 뭐를 더해서 보여주는 건지 그 로 데이터나 소스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 이거는 뒤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몇십 개를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다운로드 받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거의 출처가 없다는 걸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해외는 없다는 걸 봤는데 해외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막 보여요. 여기서 이제 그 해외 사례 중에 하나 보여주면은 지속가능 비용이 보고서 PDF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탄소를 몇 프로 절감했다. 그럼 걔를 하이퍼링크가 돼 있어요. 걔를 꾹 누르면 우리 사업장 어디 글로벌하게 있는데 여기서 몇 프로, 여기서 몇 프로 감축해서 이 수치가 나온 거야 하는 걸 보여주고 또 거기 또 클릭하면 그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관련된 문서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레이크다운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더 자세한 로 데이터가 보이는 그런 구조로 제공하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럼 최종은 뭐로 가요? 그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 문서에까지 연결되도록 하자. 이게 기본 아이디어고 어쨌든 그렇게 일부 시도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 결국 보고서의 품질 증거로서의 기록이 저 하위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 품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근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디스커버리 때문이든 뭐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록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록이 만들어질 때 그 중에 이미 이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제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들은
항목과 연관되는 로 데이터라고 하는 걸 미리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관리 체계 안에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와 연관되는 기록을 메타데이터로 다 확인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서들만 따로 이쪽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의 로 데이터 쪽 다 카피해서 가면 돼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보고서 보다가 하이퍼링크 눌렀을 때 그것의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에서 약간 시스템적인 구상까지를 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정유진 선생은 요 안에서 이제 인사 업무 하나의 사례로 저걸 이제 인사 업무에서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지속가는 보고서에 노동 파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기업의 어떤 업무에서 인사 업무가 뭐지? 거기서 어떤 문서가 만들어지지? 이런 걸 추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에 가서 자료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업무를 볼 수도 없었고 그냥 업무 조그만한 거 하나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허성신 학생은 호흡을 크게 가졌죠. 기업의 대부분의 업무 그러니까 이 지속관리 경영 보고서에 나오는 이거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 문서가 뭐가 나오는지 다 본 다음에 다 연결시켜야지 이렇게 했다가 좀 힘들었죠. 너무 이런 논문을 쓸 때 여러분이 석사 논문도 박사 논문 쓸 때 결국 관건 중에 하나는 그렇게 논문을 쓰면 좋겠어라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자료 수집에 어려움. 그런데 딱 막히면 오도가도 못해요. 그래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논문집을 잡아야 돼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지표,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업무 프로세스를 보고 그 업무에서는 그럼 이런 기록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지속가능성 지표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하는 것들을 다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았어요. 끝.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하면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같은 그런 주제를 되게 좋아해요. 뭔가 좀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들이나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기록관리가 연관이 된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록관리 잘하는 게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될 수가 있다면 너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측면에서 뭔가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논리를 개발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걸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 주제가 MSR이었어요. MSR. 근데 그 학생이 그걸 할 때 글로벌 컴팩이나 OECD 가이드라인에 이제 기업들이 보고서를 이제 전 세계에서 봤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컴팩이나 OECD에서 또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다른 영역인데요. 그런 것도 하면 좋긴 한데 가끔 이제 프로포절 해올 때 그렇게 이제 해외의 그런 큰 기관들, 네. IMF라든지 뭐 그런 기관들의 지금 장효가 처음에 갖고 주제가 그래서 IMF의 기록관리 현황을 좀 살펴보고 뭔가 개선점을 찾게 되는 거야. 너 IMF 아는 사람이 있니? 1,100명이 있대. 그 사람을 들으면 거기 기록을 좀 볼 수 있겠니? IMF 한번 다녀야 될 것 같고.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하려면 진짜 그 안에 아카이브의 아예 선택이 돼서 내 논문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가장 괜찮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록 관리는 그거는 한 번 얘기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관심 갖는 거는 약간 좀 시큐한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를 걔네는 준수 아니야 그 기관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의도의 효과성을 보려면 실제로 기록 관리가 된 것들을
예를 들면 저기서 아까 학생이 쓴 게 보이는데 글로벌 컴팩에다 올렸을 때 우리는 올렸다.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피드백 되는지, 어떻게 조언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외부로 그것이 뭐 보여질 때 기업도 그걸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 밀려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 올린 곳에서 바로 피드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고, 또 국내도 다른 영역에도 되게 비판적인 의견이 당연히 많아요. 그런 의견이 당연히, 그런 리뷰 의견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뭉개고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가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당연히 유한 킴벌리, 유한 영역 중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쪽에는 정의선을 계속 여러 번 통화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더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당장 그걸 해야 할 만큼 급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리드하는 회사가 굉장히 투명하게 저런 걸 잘 만들어서 보여주면 조금 전체적으로 다 다른 기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 척벌받지 않고요. 다음 주제는 MSR이고요. MSR은 제 홈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의 프로젝트 산출물 중에 13년도에 29번에 보면 2012년에 기록 경영 시스템 인증제 시행 세부 기준 개발 연구.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이 최종 보고서는 프리즘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어요. 프리즘 사이트 여러분 많이 들어가나요?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프리즘.go.kr. 여기 봐요. 정책 연구한 보고서를 각 공공기관이 업로드 해 놓는 곳이거든요. 여기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 올라가 있는 거는 이 자료 중에 이 PDF 이거 하나예요. 근데 보고서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참 부록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록은 안 올렸더라고요. 부록 첫 번째, 이 증상은 뭔가요?